정도로 한번 얘기를 하고요. 나중에 뭐 계속 여러분들 차트를 제가 인쇄를 해서 드린 이유는 최소한 이 저희가 기초학습을 끝날 때까지는 자기 차트 혹은 여기 같이 그룹을 이루고 있는 다른 선생님들의 차트를 다 읽어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제 목표입니다. 최소한 뭐 수백 명의 차트를 여러분들이 다 읽을 정도까지 익숙해지시는 않으시겠지만 최소한 거기 인쇄해 놓은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선생님들의 차트는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는 끌어올리자라고 하는 게 제 오늘의 이번 그 기초반의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개요 한번 제가 적어봤네요. 그냥 점성학이 뭐냐라는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어쨌든 그래도 오리엔테이션이니까 개요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좀 드리면 일단 제가 아까 처음 수업 시작할 때도 말했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사주 명리보다 점성이 훨씬 상담하기 좋으니까 명리 접고 일로 와 라고 말씀드리려고 이 수업을 개설한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 그 점성학 일단 첫 번째 상담하기 점성하기 좀 더 까다롭습니다. 명리가 나중에 이제 다 배우시고 비교를 이제 할 안목이 생길 거잖아요. 안목이 해보면 명리가 왔답니다. 사주가 짱입니다. 뭐가 짱이냐는 얘기냐면요. 그 적중률이 짱이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스피드. 빠르게 그 상담 내담한 사람의 생년월일시를 받아들여서 상담가가 그거를 순간적으로 읽고 그 사람의 취운까지 끌어내는 올해 혹은 이번 달에 심지어 오늘 무슨 일이 생길까까지 끌어당기는데 그것까지 자기가 스킵해서 까는데 5분 이상 안 걸려요. 그렇죠? 5분 이상 걸리신다고요? 그러면 오늘부로 명리 접고 점성학 공부만 하시면 됩니다. 5분에 대부분 해결이 돼요. 5분, 제가 죄송합니다. 10분이면 해결돼요. 대부분 진짜로. 10분이면 대부분 해결이 돼요. 심지어 제가 알고 있는 그 부산의 어떤 그 강사 선생님들은 그 학생들에게 그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면은 무조건 답 찾아야 된다고. 5초 이상 손님한테 앉아있게 하면 너는 꽝이라고. 막 그런 식으로 막 설명을 하시면. 그러니까 그게 5초 만에 실제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사주 명리에 자평 명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스피드에 달려 있고요. 그 스피드를 사실은 서자평이 원했던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서자평에 대해서 계속 좀 연구를 많이 해온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면 서자평이 왜 이 컨셉으로 자평 명리를 시스템을 구축했을까라는 걸 떠올려 보면 서자평은 유김에 되게 관심이 많았다는 얘기 했죠. 유김은 점성학 시스템이에요. 유김은 생각보다 어려워요. 유김을 전부 차트를 만들어서 뽑아내는데 최소한 20-30분은 고민을 해야 유김도 엄청 능숙하시면 빨리 되겠지만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걸로 자기 사람의 생년월일시까지 넣어서 풀로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 가지 이해해야 될 게 많아요. 그 컨셉을 그분도 분명히 다 알고 있었는데도 이 자평 명리를 만드셨던 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피드, 되게 성격이 급하신 분이었을 것 같아. 그 양반.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중요한 건데 그게 아니라 제가 계속 사담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것보단 점성학이라는 건 명리하고 마찬가지 명리학의 이제 명리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사주로만 한정하지는 말자고요. 동양학에서 얘기하는 대체적인 그게 유김이 됐든 명리가 됐든 자미두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매화역수도 있고요. 주역이라고 하는 가장 전통적인 컨셉도 있는데 이 모든 동양의 명의 이치를 다루는 명리의 개정 컨셉은 천인가능이에요. 그렇죠? 하늘과 인간이 서로 감응함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이 땅에서도 일어날지어다. 이거는 동양 컨셉은 아니고 서양 애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별들의 운행이 태어난 사람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근데 그 천인감잉이라는 컨셉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 개념이에요. 명리 기본적으로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차트에 비해서 훨씬 심플하게 8개의 글자로 표시되어 있지만 그 8개의 글자 속에 담겨져 있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 2개의 단어로 얘기하면 그 8개의 글자에 담겨져 있는 건 뭐예요? 시간. 그렇죠?
그 8글자에 담겨져 있는 건 시간이에요. 분명하잖아요. 그건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앞서서 여러분들 차트를 제가 쭉 보여드렸는데 그 차트에 기본적으로 담겨져 있는 건 뭐예요? 그것 또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어떤 유형의 카테고라이즈를 시켰냐, 구분을 주었냐의 차이일 뿐이지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별들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뭐 해, 달, 별. 해, 달, 별들은 좀 많죠. 좀 많긴 하지만 어쨌든 해와 달과 별들이 가리키는 건 시간이에요. 그리고 해와 달을 예전에 왜 관측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지금은 관측 안 하죠. 매연이 많아서 관측을 못하지만 해달별을 왜 예전에 관측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학 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중국의 황제들이 사람들을 머리 좋은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지금으로 치자면 서울대 카이스트 나온 친구들 그 정도 수준으로 머리 좋은 친구들 모아다가 심지어 뭐 중국 옛날 역사 그 접고 우리나라의 최고 대왕은 누구죠? 세종대왕. 세종대왕을 제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분명히. 그건 누구나 다 동의할 텐데 세종대왕이 저기 천민 장영실을 끌어다 놓고 사람들의 다 반대를 무릅쓰고도 뭐를 했죠? 천문 관측기를 만들었어요. 왜? 그쵸? 바로 맞아요. 시간을 정확하게 알아내기 위한 게 컨셉이란 말이에요. 그죠? 시간을 알아맞추려고 하는 게 그 왕도들의 기본적인 컨셉이었고 그 시간을 알아야만 모든 위정이 됐었던 거고요. 그 시간의 개념들이 바로 점성학에 녹아있고 그 사람들에겐 그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인간의 기질과 성정 그리고 그 사람의 심지어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당연스럽게도 우리의 운명까지 매칭되어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왜? 규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은. 해와 달과 별은 규칙을 가져요. 그리고 명리도 60갑자라는 구조를 사용하지만 그것도 규칙을 가져요. 규칙을 갖기 때문에 운명이 존재해요. 운명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불규칙적이라면 운명의 컨셉을 생각할 수 없어요. 이렇게 규칙적이니까 내가 태어난 시점에 이런 성정을 가졌고 그 성정이 계속 60갑자를 돌면서 혹은 이 점성의 차트의 사이클을 돌면서 이렇게 변화할 거라는 운명의 컨셉을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무슨 그 별자리 행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무슨 그리스 신화 이야기하고 막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걸 컨셉을 기억시키긴 하겠지만 그런 컨셉들이 그냥 다 이야기거리라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상정이 거기에 배속이 되고 그 상정을 가지고 그 사람의 기질을 투영해서 보는 작업들이 일어날 겁니다. 어쨌든 그리고 서양에서 점성이 처음 시작된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동양에서도 천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죠? 천상 분야 열차도라고 하는 게 그 국립박물관 가면 크게 이쁜 그 유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게 또 중국에도 있고 우리나라 거랑 뭐 차이가 어쩌니 그런 연구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천문의 관측에서 들어오고요. 그 천문 관측 속에 그 28수는 점성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천문도 동양에서도 천문과 점성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근데 이게 지금 시점에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점에서는 이건 동양 거, 이건 서양 거라고 구분하기엔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게 언제 분명히 교류가 일어났고 그 교류 속에서 얽혀 있다는 거는 알아요. 언제 어느 시점에 얽혀 있는지를 추론해내기가 좀 어려울 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명리가들이 점성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 보여드릴 거지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명리 컨셉 속에 서양의 점성과 동양의 점성이 믹스, 하이브리드 되어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공부를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원래 점성과 천문은 한 몸이었다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학이라는 게 발달하면서 천문, 즉 별을 관측하는 거는 그 아스트로노미라고 하는 천문이라는 과학의 카테고리로 가고 이 아스트롤러지라고 하는 이것은 심리학적인 것과 맞춰가지고 이제 약간 점술 분야로 좀 밀려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서양 친구들은 그걸 뉴에이지라고 부르고 심리학이 발생하고 뉴에이지 하면 뭐 떠오르세요?
모르죠. 네, 모르셔도 됩니다. 안중에 한택도 안중에 한정에도 안중에 히피족들 있고 막 그 머리 이상하게 뻥튀기고 막 그 이 자유를 막 외치고 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예, 시대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라는 그런 차원인데 그런 뉴에이지가 이 점성학을 붐업하는데 또 한 편을 해요. 그러면서 많이 예, 점성학들이 발생을 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건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수업을 할 때 썼던 그 이 컨셉인데 이건 뭘 보여드리려고 이건 설명을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설명을 다 안 할 거고요. 보여만 드리고 갈 건데 이게 그 동양과 서양의 그 점성의 하이브리드 상황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2022년 3월 26일 날 유시에 제가 뽑아놓은 이게 뭐냐면 천지반이에요. 유김을 작업을 하기 직전엔 이 천지반을 꼭 돌려야 돼요. 이 천지반을 짜서 이걸 가지고 삭과삼전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요. 삭과삼전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정확하게는 이 천지반과 삭과삼전을 다 통틀어서 그 시간에 점을 치는데 이게 이 차트가 유김의 차트, 유김 차트. 동양에서 쓰는 거고 당연히 중국의 시기적으로는 이게 그 신화적으로는 황제가 황제라는 분 계시죠? 복희씨에서 조금 지나면 황제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황제가 그 선녀들한테 이걸 전수받았다라고 해요. 근데 선녀한테 전수받은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볼 때는 서양의 그 메소포타미아 쪽에 그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넘어온 그 근중동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내용이 좀 전달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들어요. 외지인들을 통해서. 근데 어쨌든 그 황제 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4,000년 이상 계속 써오던 컨셉이에요. 근데 이 컨셉이 이 점성 이거는 똑같은 시간에 점성을 차트를 띄워놓은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유김의 천지반을 돌릴 때 가장 중요한 건 노인호 선생님은 내가 이걸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서 알 것 같은데 수업 때 가장 먼저 스타트하는 건 뭐냐면 월장갓이라고 하는 걸 해요. 이때 이 차트를 뽑는 시간에 술월장을 시간인데 술월장 타임에다가 술월장에 여기 있다. 술월장 여기 있죠. 술이라는 글자 이 술월장을 유시에다가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월장을 시에다가 붙인다 그래서 월장갓이라는 컨셉으로 여기 나오고요. 이게 그 술이 여기에 떨어지면 이거를 하나씩 역행하면서 붙여요. 근데 이제 밑에 있는 글자들은 뭐냐면 방위 개념이에요. 방위. 여기 인묘진 무슨 방이에요? 동방. 그렇죠? 사오미 남방. 그다음에 신유술 서방. 그다음에 해자축 이거는 북방이에요. 이 밑에 있는 글자들은 고정이에요. 안 움직여요. 왜? 방위가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동서남북이 바뀔 수 있나요? 바뀔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동서남북은 방위이자 뭐를 가리키냐면 시각을 가리켜요. 시간을 가리켜요. 왜? 해시계를 이렇게 땅에다가 이렇게 딱 박아놓고 그 해시계를 통해서 우리가 해가 어느 방향으로 돌고 있는지를 보면 그 시각을 알 수 있잖아요. 방위를 따라서. 그래서 방위이자 시각이에요. 이건 고정시켜 놓고 위에 있는 글자가 술유신, 미오사, 진묘인, 축자해로 돌아요. 근데 아까 여기 월장갓이라 그랬죠. 이 술이 정확하게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술이 에리즈예요. 이게 양자리. 양자리를 중국에서 술궁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월장갓이 이게 술궁의 양자리라 그랬죠. 이게 서양 애들 차트예요. 똑같은 시각이라 그랬어요. 양 사인이 모르시는 분도 있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양자리 이게 양이에요. 이게 아까 말한 동양으로 치면 술이에요. 술과 매칭되는 자리예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양자리에 태양. 월장이라고 하는 이 월장갓이 유시에다가 술을 붙인 건 바로 이 에리즈가 여기에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왜 유시에다가 붙이냐? 지금 현재 유시라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시라고 월장갓이 한다는 걸 동양분들은 그렇게만 알아. 지금 유시니까 유시 점을 치는 거니까 월장을 유시에다 붙였다 이렇게만 컨셉을 갖고 있어. 근데 왜 유시냐면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태양이 뜨는 라인이라는 얘기 아까 잠깐 드렸죠. 태양 언제 떠요? 묘시 정도 뜨겠죠. 묘, 진, 사, 오, 미, 신, 유. 네. 이때 인시부터 해 뜨기 그 약간 여명 뜨다가 인, 묘, 진, 사, 사시, 오시에 이게 태양이 중천점 떠요. 그다음에 사, 오, 미, 신, 유 자리에 정도까지 오면 여기에 뜨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조금 지나면 태양이 질 거거든. 유시 지나고 술시 넘어가면 해가 진단 말이에요. 이게 월장갓이에요. 4,000년 넘었다니까 이거 쓴지 중국 애들이. 이거 4,000년이라고 믿으면 뻥치지 마세요라고 할까봐 제가 화면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무덤에서 나온 천지반이에요. 이거 제가 어서 그려온 거 아니고요. 조작한 거 아니고요. 이거 우리나라 국립박물관 사이트에 가시면 이 이미지 그대로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뭐라고만 설명하냐면 이게 그냥 이게 평양에서 나온 무덤에서 나온 출토품이에요. 그거를 이제 탁본 떠놓은 거예요. 평양에서 낙랑군 고조선 멸망하고 이제 한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이제 군현을 하고 있을 때 낙랑군이 있는데 평양이 낙랑군이 있을 당시에 거기에 서감리에 무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무덤 안에 있었던 출토품이에요. 그러니까 시기로 치자면 고조선 멸망했으니까 AC 1세기예요. 기원전 바로 달랑말랑. 왜냐면 이게 무덤이 그때 거니까 이제 훨씬 전에 이제 이게 만들어져서 거기 무덤에 같이 순장이 됐겠죠. 이때 거예요. 이때 거. 여기에 뭐가 있는지 아시면 깜짝 놀라요. 이게 어떤 구조냐면요. 여기 있는 거를 집안, 네모난 게 집안, 가운데 있는 게 천반. 그래서 이게 천지반이에요. 천은 동그랗고 하늘은 동그랗고 땅은 네모나다라고 하는 컨셉이 있어요. 이거 풍수에서 아직도 써요. 아직도 써요. 그래서 옛날 제사단을 보면 그 하늘을 가리키는 단은 지금도 그 강화도에 마이산에 가면요. 하늘을 가리키는 그 단은 돌로 이렇게 동그랗게 해놓고요. 땅을 가리키는 제사를 하는 그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가리켜서 네모나게 만들어놔요. 그게 땅은 네모나고 하늘은 동그랗다고 그래서 이게 천지반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하늘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이 원판은 돌아가요. 중간에 여기 이 북두칠성 가운데 여기에 막대 구멍이 있어가지고 너 왜 커졌니?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가운데 구멍이 있어가지고 이게 뱅글뱅글 돌아요. 뱅글뱅글 왜 돌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술을 월장가시 하려면 이 술자리 있죠. 이 술자리를 뱅글뱅글 돌려서 유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유가 어딨냐 어디 보면 있을 거야. 여기 유 있네. 여기다가 이렇게 딱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저 타임 되면. 갖다 붙여요. 그리고 이게 이거를 유김 점사를 치는 타이밍이 아침 묘시다. 그러면 이걸 삥 돌려가지고 묘시 어디가 있어? 여기 인묘 여기 있네. 여기다가 이걸 삥 돌려서 갖다 놔요. 그러고 나서 점사를 보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 이 안에 숨어 있는 이 글자긴 한데요. 이 술이라는 글자 위에 천괴, 종괴, 전송, 소길, 등명, 천복, 천륜, 태충, 공조, 대길, 신우, 등명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어요. 언제? AC 1세기에 무덤에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게 천괴가 술이잖아요. 천괴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괴강살 할 때 그 천괴 할 때 괴강인데 진술이 괴강이잖아요. 그래서 이 술괴에 천괴가 있어요. 근데 이 천괴를 그대로 한문을 해석하면 뭐예요? 하늘에 있는 괴물. 하늘의 괴물이 천괴예요. 하늘의 괴물이 뭐를 가리켜서 이 사람들이 한문으로 적어놓은지 아세요? 머리에 뿔 달린 괴물이 하늘에 떠 있어요. 그게 봄 기운에 춘분점 되면 와가지고 머리로 갖다가 들이박아요. 바로 뭐예요? 양이에요. 하늘에 떠 있는 괴물이 바로 양이라니까. 그러면 그 뒤에 쫑쫑 따라다니는 괴물이 또 하나 있대. 이름이 하야 종괴예요. 양 뒤에 쫄쫄 누가 따라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다 배우실 건데 황소가 따라다녀요.
그래서 황소 자리가 양 자리 다음에 나온단 말이에요. 토러스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영어로는 에리스 다음에 토러스가 따라와요. 바로 종종종 따라가지는 괴물이 하나 있대. 황소예요. 뿔 달린 녀석이니까 황소가 괴물이에요. 그 다음에 전송이라는 게 나와요. 이 다음에 이게 쌍둥이에요. 쌍둥이의 컨셉은 뭔지 아세요? 쌍둥이 두 녀석이 맨날 수다 떨잖아요. 서로 이야기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이 전송이라는 한자 그냥 전송한다고 이메일 전송한다 할 때 그 전송 맞아요. 진짜 현대에서 쓰는 그 전송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한자 단어라니까 이게. 언제 나왔다고? 이건 AC 1세기 때. 그게 바로 이게 제가 여러분들 명리가인에도 불구하고 명리가인 여러분이 점성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That's okay. 이거 그냥 상식으로만 알고 가도 돼요. 예, 이거 점성 배워가지고 여러분들 진짜 내가 상담에 써먹어야지 라고까지 욕심을 가지시면 저랑 같이 계속 공부하시면 돼요. 타임 테크닉도 공부하시고 나중에 실전도 계속 연습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가시면 되는데 일단 관심을 가져주세요. 기초반이니까 우리가 기초반에 관심을 가져주세요라고 하는 건 명리가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 이 컨셉을 누가 갖다가 명리를 창출했다고요? 서자평 선생이. 서자평 선생이 6인 빠예요, 빠. 진짜로. 그거는 저랑 같이 요즘 그 복조신흥진경 책 읽으시면서 열심히 필사하고 계신 선생님들은 알아요. 그게 필사하고 계신가요? 그러시죠? 재밌으신가요? 네, 재밌으시죠? 네, 해보시면 알아요. 서자평이 6인 빠였다니까. 그래서 6인을 그대로 따라하지는 않아. 따라하지는 않지만 6인 컨셉을 명리의 컨셉으로 바꾸는데 분명히 영향을 줘요. 그리고 그 상징 또한 6인 상징을 다 갖다 써요. 하지만 그게 또 서자평하고 저희의 시대만도 1000년의 시간이 흐르잖아요. 10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계속 우리가 명리를 더 딥하게 파고 팔려면 점성을 가지고 상담을 한다라는 걸 떠나서 상담을 하는 목적까지 달려가야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명리가가 점성을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건 제가 보기엔 분명히 다르다. 이거 월장독용표 이거 넘어갈 건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월장이라고 하는 거를 그 명리가들이 뽑아요. 실제로 뽑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저희 현대 명리가들 중에 월장 개념을 아예 안 쓰는 분들도 계시는데 쓰시는 분들은 월장하고 명궁을 꼭 뽑고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핸드폰에 도사폰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쓰는데 아마 원각만세력이라는 폰 프로그램이랑 뭐 도사폰 이런 거 많이들 쓰시는데 원각만세력 프로그램에는 월장이랑 명궁 개념은 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도사폰이라고 하는 걸 저는 좀 많이 쓰는데 그 도사폰에는 넘기시다 보면요. 여러분들 그 월장이랑 명궁 뽑아서 띄워 놓습니다. 월장 뽑았어요. 근데 월장은 이제 이 별자리 컨셉 지우고 별자리는 이제 우리가 아직 안 배웠으니까 모른다 치더라도 월장을 어떻게 뽑냐면요. 기본적으로 월장은 입춘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입춘부터 시작하지 않고요. 춘분부터 시작해요. 월장은 춘분에서 고구 때까지를 수월장 이렇게 불러요. 이거는 점성하고 상관없이 명리 월장을 뽑는 그 패턴이에요. 그리고 유월장은 고구 때부터 소만 때까지 뽑아요. 그래서 묘월 중순이거든요. 춘분이. 묘월 중순이에요. 그래서 묘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한 달간을 수월장이라고 부르고 진월 중순부터 한 달간을 유월장이라고 불러요. 그죠? 무슨 월이시죠? 미월. 미월에 태어나셨잖아요. 그죠? 미월에 태어나시면 월장이 5월장이에요. 그죠? 7월 22일이니까 좀 왔다 갔다 하긴 하겠다. 딱 걸쳐져 있구나. 그죠? 7월 22일생이시기 때문에 5월하고 미월장 사이에 걸려 있기는 해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차트를 보여야 되긴 하지만 미오월장에 걸려 있는데 그래서 미오월장에 아까 무슨 월령으로 무슨 월이시죠? 월령으로 인월? 인월 중순이 태어나셨죠.
예. 아, 인월중순에 한 2월 달에 태어나셨으면 이거네. 인월중순이 아니라 축월에서 인월초에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아닌가? 제가 볼게요. 17일이니까 우수 전이잖아. 예, 그래서 예, 인월 맞아요. 인월 맞는데 인월에 태어나셨으면 예, 자월장을 쓰셔요. 자월장이 별자리로 물병자리예요. 어커리스. 아까 차트에서 어커리어스에 예, 별자리 있었어요. 어? 4월에 태어나셨죠? 이 라인이죠? 예. 축월장 쓰시고 염소자리 아닌데 아까 무슨 자리라고 했어요? 어? 사수자리? 그럼 다시 날짜를 보시면 되겠지만 그 위에 있는 인월장을 쓰시고 사수자리인 거예요. 아, 그렇지. 경계에 걸쳐져 있어서 그래요. 12월 20일 동짓날 태어나셨네. 동짓날 팥죽 드시다가 어머님이 산통을 하신 거네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월장이라는 걸 실제로 명리가들이 쓰는데 그 월장이라는 개념을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쓰지만 예, 그 월장이 우리 지금 이 별자리예요. 네, 합이 일어납니다. 왜 합이 일어나는지는 나중에 예, 지금 그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예. 육합이 바로 저 월장 때문에 육합의 개념이 생겨요. 사람들이 명리가가 또 여기서 또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쉬는 시간도 없이 해야 되는데 명리가들이 월장이 왜 생겨야라고 물어보면 답 못합니다. 저도 못했어요 한동안. 월장이 왜 생겨요? 월장의 원리가 뭐냐고 물어보면 저도 사실은 그냥 고전에 그렇게 써졌으니까 라고 얘기 진짜 할 때 있었어요. 수년 전에. 근데 그 월장이 왜 생겼냐면요. 아까 천지반 돌렸죠? 천지반 돌리면요. 무조건 육합 자리끼리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땅과 하늘이 만나는 게 육합이에요. 그게 육합의 원리였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힌트가 아니라 팁. 사주를 실제로 볼 때는 육합 작용력이 커요, 안 커요? 생각보다 안 커요. 왜 안 큰 줄 아세요? 지지끼리 육합시켜봤자 일이 안 일어난다니까요. 맞잖아. 육합이라는 건 하늘의 천장의 기운과 땅의 집안의 기운이 육합이 일어날 때 뭔가 쇼당이 생기는 건데 우리가 그게 변형돼서 나온 육합은 지지끼리 만나잖아요. 집안들끼리 육합이 일어나봤자 nothing. 지기들끼리 글자가 그렇게 유사할 뿐이지 안 일어난다고. 우리는 그 원리를 모르지만 경험칙적으로 삼합이 일어날 때는 분명히 뭔 일이 생기는데 육합 갖고는 뭔 일이 잘 안 생겨야 라는 거를 알게 돼요. 명리를 계속 하다가 상담을 하다 보면. 그래서 육합을 조금 저기 뒤에다가 밀어놔요. 실제로 책에도 명리가들이 써놓은 책에도 보면 육합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하게 강조하지 않아요. 왜? 그 명리 책을 쓰신 분들도 경험을 통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육합이 큰일이 안 일어난다는 걸 알거든. 근데 왜 없애지는 않냐고요? 옛날 어른들이 다 썼으니까 없애지는 않지만 남아있어. 근데 큰일은 안 일어나. 큰일 안 일어나죠. 왜? 원래 육합 자체가 하늘과 땅의 기운이 만날 때 육합이 터지는 건데 땅들끼리 만나봤자 아무 일 안 생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네. 흥분하지 않고 네, 흥분하지 않고 다음 넘어갈게요. 이것도 동양과 서양의 하이브리드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용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네, 용이 갑자기 등장을 하고요. 이 용을 가르쳐서 점성학 하는 친구들이 쓰는 용어로 용미라고 하는 걸 써요. 용의 머리, 용의 꼬리라는 의미에서 용미라는 말을 씁니다. 용미라는 말을 쓰는데 그 용미라는 말을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진짜 말 그대로 용의 머리, 용의 꼬리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근데 그 용미라는 건 정확하게는 인도에서 넘어왔어요. 인도에서 그 앞에 좀 지나갔지만 인도 차트 이렇게 있었잖아요. 인도 차트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냥 제가 시간상 컨셉을 했었는데 여기 보면 라라고 써져 있는 게 있고 케라고 하는 게 써져 있는 게 있어요. 잘 보이시나요? 라, 케. 여기도 보면 케라 써져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케와 라가 보일 거예요. 그 케와 라가 바로 라후의 앞글자, 케투의 앞글자예요. 라후와 케투의 앞글자예요. 그 라후와 케투가 중국에 넘어오면서 원래 이거는 산스크리트어 발음이에요.
라후케투는 산스크리트 인도 애들 발음, 인도식 발음인데 그게 중국으로 넘어오면 중국 애들은 그 중화 사상에 찌들어 있잖아요. 네, 너무 많이 찌들어 있어. 그래서 맥도날드도 한자로 맥도날드 영어로 안 쓰고 맥도날드라고 진짜 한자로 이렇게 맥도날드 간판을 만들어 붙이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그 외래 단어들을 다 한자로 이렇게 외래어 표기를 하는데 아무튼 라후와 카투를 한자로 나후라고 쓰고요. 카투를 개도라고 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리책에 보다 보면 꼭 명리에는 깊숙이 안 나오긴 하는데 나후 개도라고 하는 글자들이 한문 책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 나후와 개도라는 게 바로 이 용두 용미 라후 케투를 중국식 발음으로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서양 친구들도 사용하는데 서양 친구들은 이거를 라후 케투라고 안 하고 노스 노드, 사우스 노드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마크는 이런 마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제가 화면 안 넘길게요. 여러분들 아까 드렸던 차트에 보면 이런 마크들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나중에 가르쳐 드릴 겁니다. 저 마크가 바로 인도 애들은 라후 케투라고 불렀고요. 중국 애들은 나후 게도라고 불렀던 포인트예요. 그리고 영어권에서는 노스 노드, 사우스 노드라고 불렀고 그거의 의미는 뭐냐면 용머리, 용꼬리라는 뜻입니다. 왜 용머리, 용꼬리라고 부르냐면요. 이 자리가 뭐가 일어나는 자리냐면 정확하게 이제 나중에 공부할 건데 이클립스, 월식과 일식이 일어나는 포인트예요. 월식이 일어난다는 게 인도 그 설화 속에서 용이 해를 먹어버리는 거야. 월식도 용이 달을 먹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태양이 이렇게 까매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용의 머리가 오는 포인트에서 월식이 생기고 일식이 생긴다. 그래서 용두. 그러면 용미는 뭐냐고? 얘가 먹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에너지를 꼬리로 배출한다는 뜻에서 그래서 용이 얼굴로 먹고 해서 그래서 용두 용미가 사실은 인도 신화 속에서는 되게 안 좋은 그 신화예요. 그래서 불기라는 걸 얘기합니다. 왜? 이클립스가 일어나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진짜 왕이 죽기도 하고 진짜 그런 기록들이 많아요. 병고가 생기는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우리가 이런 마크로 기억하고 용두, 용미, 뭐 나후, 개도라고 부르서 그렇지 이게 다 점성의 기호들이라는 얘기. 근데 그게 또 여기서만 쓰이느냐? 그 풍수를 뭐 익숙하신 분은 지금 없는 것 같긴 한데 풍수에 보면 그 팔장신이라고 하는 걸 뽑아요. 도교신 중에 팔장신을 해가지고 이 신들을 또 이렇게 하고 이게 팔장신이 뭐랑 관계가 있냐면 풍수분들이 쓰시는데 이 팔장신이 바로 방위신이거든요. 8방을 가리키는 신들이에요. 그래서 태세장신, 그다음에 대장군, 태음, 세영, 세파, 세살, 황범, 표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8개의 팔장신이라는 걸 뽑아요. 여러분들 여기 익숙하지 않지만 이 중에 대장군이라고 하는 거는 알아. 왜냐면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사 앱이에요. 이사할 때 그 앱 요즘 있어요. 진짜 생활역학 이런 데서 나경 나침판이라는 게 있는데 앱을 누르면 지금 오늘 시점에 음력으로 22년 2월 달에 이 이사력을 띄우면 대장군하고 3살 이 화살표가 생겨요. 그래서 대장군 방위로는 이사하면 안 돼. 규칙이에요, 이거. 3살은 이제 겁재천. 12신살 중에 3살 겁재천이 뜨는 방위로 이사하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대장군 방위로 이사하면 안 돼. 이사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제사 지내는 방위 이런 거 결정할 때도 이걸 다 갖고 정해요. 근데 뭔 얘기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황번이라는 게 뜻이 뭐냐면요. 용머리라는 뜻이고요. 표미라는 뜻이 뭐냐면요. 표본꼴이라는 뜻인데 용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방위가 바로 이 라후와 케투를 가리키는 방위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점성과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의 그 기록들이 우리 일상에 다 묻어져 나오고 있다. 단지 우리가 그거를 안 들춰봤을 뿐이야. 들춰보지 못하는 건 컨셉을 모르니까 못 들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명리가가 됐든 풍수가가 됐든 그래도 우리가 운명학을 공부하고 운명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고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면 점성이 뭔
시스템인지는 알아야 된다. 네, 얘기가 사설이 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근데 저런 앞에 있는 사설들 다 떠나서 이것만 딱 볼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반 동안에는 많이 안 볼고 이거는 지금 제가 뭐 설명을 하려고 놔둔 게 아니고요. 이것만 공부할 거다. 이것만 먼저 익힐 거다. 뒤에는 나중에 더 많이 익힐 거예요. 라후케트도 배울 거고요. 노스 노드, 사우스 노드도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라러 오브 포춘, 라러 오브 스피릿, 뭐 라러 오브 에로스 뭐 이런 여러 가지 포인트들도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해 하실까 봐 그렇죠? 그렇게 복잡하게 쓰니까 도저히 집에 가서 그거 복습 안 됩니다. 너무 복잡해서 머리가 아프시죠? 그래서 이거 심플하게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것만 익히자. 이것만 익히자. 뭐냐면 뭐뭐 익힐 거냐면요. 행성도 많은데 행성 중에서도 7개만 딱 먼저 익힐 겁니다. 7개만 먼저. 왜 우리 명리 공부할 때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기 10개는 알잖아요. 다들. 10개는 외우잖아요. 그리고 10개가 각각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예. 신금 어떤 성질을 갖고 있죠? 신금 무슨 성질을 갖고 있어요? 비인간적이야. 바늘로 쿡 찔러도 피도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다. 뭐 제가 그냥 농담으로 하려고 했던 얘기고, 예. 그다음에 뭐 임수, 그렇죠? 예, 말만 앞서고, 예, 말만 앞서고 실속 없는 인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갑부터 개까지 그 글자 하나가 상징하는 거를 안단 말이에요. 그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이 7개의 컨셉을 익히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할 수 있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양이 키워드, 달에 상징하는 건 뭐죠? 그 다음에 머큐리가, 비너스가, 마스가, 주피터가, 세턴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는 건 여러분들이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의 상징을 기억하는 수준이에요. 이것만 익힐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에리즈, 한국말로 할게요. 일단은 나중에 또 같이 익히더라도 양, 황소, 쌍둥이, 개, 사자, 처녀, 천칭, 전갈, 사수, 염소, 물병, 물고기 12개예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그리고 그 속에 무슨 지장간 돼 있는 것도 아시죠? 그 지장간 외울 정도 노력이면 여기 있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없다고요? 그렇죠. 저도 꼭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나중에 욕먹을 생각하고 일단은 꼬시는 겁니다.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라고 하지만 이제 막 들어가면 막 뭔가 복잡스러운 얘기를 할지도 모르죠. 근데 이 구조가 방금 보여드렸던 그 구조가 사실은 약간의 오류처럼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왜 태양하고 그 달하고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돌고 있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차트에서 점성 차트 기준으로 보면 그죠? 예.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 그 점성은 점성이 처음 시작됐던 거는 뭐 기록적으로 나와 있는 건 시간이 많이 됐나요? 아 그렇구나. 10분 쉬어야 되네. 기록적으로 남아 있는 거는 이제 헬레니즘 때니까 기원 전후로 1, 2세기 사이에 많이 일어나는데 그 시절만 놓고 보더라도 다 천동설을 믿던 시절이에요. 그렇죠? 지구 중심적으로 하늘에 떠 있는 별들과 사인들을 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실제 별들은 이렇게 돌죠. 실제 우주 태양계. 태양이 중심이 있고 수성이 돌고 비너스가 돌고 지구가 돌고 화성이 돌고 목성이 돌고 토성이 도는 형태로 되어 있긴 해요. 근데 우리가 보는 차트의 기본 컨셉은 뭐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바라보는 걸 컨셉으로 한다. 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5분만 쉬었다가 서희연 박사님 그리고 김나연 선생님도 박 선생님도 조금 쉬었다가 5분만 쉬었다가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